자, 렉시콘 3주차입니다. 이번에는 수어들 간의 의미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어로 그 동작이나 손의 모양, 손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먼 사인 랭귀지에서요, 이렇게 손가락을 위글위글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금방 알 수 있겠죠. 굉장히 아이코닉한 사인입니다. 타이핑이에요. 그런데 타이핑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키보드란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키보드 위에서 타이핑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Secretarial Office, 자, 행정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ICT, 정보통신 기술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타이핑, 컴퓨터, 키보드, 행정실, 정보통신 기술, 이 모든 게 상당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연관성이 높은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다의어 폴리세미라고 말합니다. 자, 브리티시 사인 랭귀지도 보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이게 머리에 이제 병이 좀 난 거죠. 그래서 아픈, sickness, 병, invalid, 유효하지 않은, defective, 결함이 있는. 자, 아프고 병이 나면 어떤가요? 뭔가 결함이 있죠. 그래서 defective란 뜻도 가능하고요. 또 결함이 있으니 뭔가 유효하지도 않죠. 그래서 invalid의 뜻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어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다이어 폴리세미에 해당이 됩니다. 기름 수어는 어떤가요? 하나의 수어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건 역시 다이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브리티시 사인 랭귀지의 이 수어입니다. 이것은 벨지엄, 벨기에란 뜻도 있고요. 토일릿, 변기라는 뜻도 있고 maybe, 아마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벨지엄과 토일릿, maybe가 서로 전혀 연관성이 없죠. 아무리 연관을 지어보려고 해도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연하게 수어가 같을 뿐이지 사실은 전혀 다른 단어죠. 그래서 이 수어는 호모니미에 해당이 됩니다. 동음이어라고 말하죠. 소리가 같고 뜻은 다른. 예를 들면 우리말에서 배가 내 신체에 있는 배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물 위에 떠다니는 배도 되고 먹는 배도 해당이 됩니다. 이 세 개의 배는 형태만 같을 뿐이지 뜻은 다른 동형 이유어에 해당됩니다. 자, 하이퍼니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상위어와 하위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feeling은 이렇게 지금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feeling 아래에 있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슬프다, 기쁘다, 즐겁다, 질투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슬프다입니다. 그리고 질투심이 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는 feeling에 비해서 하위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feeling이 상위어죠. 그래서 feeling과 sad나 jealous는 다 하이퍼니미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말 관계인데요.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에서 인상을 쓰면서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difficult 되죠? easy죠? 이거는 정반대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자, 플레미시 사인 랭귀지에서 이렇게 중지를 관자놀이에 댔다가 이렇게 하면 alive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dead가 되죠. dead가 되는 건 너무 잘 알겠죠. 자, 그리고 타이 사인 랭귀지에서 이렇게 하면 멀다가 되고 이렇게 하면 가깝다가 됩니다. 이들은 모두 반대 관계죠. 타이 사인 랭귀지는 형태도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형태는 반대는 아니죠. 그럼 한국 사인 랭귀지에서도 반대말 관계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자, 이렇게 하면 오래 또는 길다 이런 말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짧다, 금방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젊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마에 주름이 하나도 없이 쫙 펴진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늙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젊다와 늙다 사인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반이어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말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에서
신문을 이렇게 펼치는 것처럼 하면 신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신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브리티시 사인 랭귀지에서 이것은 시작하다 의미예요. 그런데 또 시작하다가 손을 편 상태에서 쑥 주먹을 쥐면서 이렇게 하면 시작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사인이 다르지만 같은 걸 지칭하고 있죠. 하지만 완벽한 동의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뜻은 같지만 속에 숨은 뜻이 약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서적인 밸류라든가 또 스타일이 조금 다르고요. 사회적인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완전한 동의어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더 어떤 문맥에 어떤 어휘가 어울리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타포와 이디엄, 관용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움직임, 수동의 메타포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요. 자, pride, excited, increase, better 전부 다 올라가는 수동입니다. 자, 올라가는 수동이면 어때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모두 다 상당히 좋다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pride도 좋은 거죠. excited도 좋은 거고요. increase도 좋은 거고 better 좋다라는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움직임이 위로 가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위는 긍정, 긍정은 위라는 은유가 가능해집니다. 자, 한국 수어를 보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머리에다 대고 올리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분명히 좋은 의미겠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훌륭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수어에서도 위쪽으로 이동하면 긍정 표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리 언어에서도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자, 우리 뭐라고 합니까?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업됐다라고 말하죠. 올라가니까 좋은 거예요. 기분이 상승된다 또는 cheer up, 자, 힘내라고 말할 때 up을 씁니다. 위로 올려라 이 말이에요. 올라가면 다 좋은 겁니다. 반대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depressed, 아주 우울하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discouraged, 낙담했다. disappointed, 실망하다. 이런 말들이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어떤 건가요? 부정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아래, 좋은 것은 위, 이런 은유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한국 수어도 아래로 내려가면 나쁠까요? 그렇죠.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코를 이렇게 내리치면서 아래로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건 어떤 표현일까요? 네, 나쁘다, 악하다, 못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역시 나쁜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언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을까요? feeling down, depressed 됐다는 이야기죠. 또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이 축 처진다, 가라앉는다, 아래로 내려가면 다 나쁜 뜻이 되는군요. 자, 이번에는 공간으로 시간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대해서요, 과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쪽에 대해서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소리 언어에서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Back in the old days, this lies behind us now.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 뒤쪽에 놓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지나간 일이야 이런 말이죠. 전부 과거는 뒤쪽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앞쪽은요. 자, 다가오는 해를 이렇게 말할 때 years ahead,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 자, 미래를 기대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전부 다 미래는 앞쪽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공간을 시간으로 생각하는 time is space metaphor, 시간은 공간이다 라는 은유입니다. 그럼 수어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거는 타이 사인 랭귀지인데요. 자, 이렇게 멀리 보내면 귀 쪽에서 이렇게 멀리 보내면 long ago가 됩니다. 자, 어깨 쪽에서 이렇게 보내면 before, 전에란 뜻이 되죠. 그 다음에 yesterday는 손을 편 채로 이렇게 살짝 보냅니다. 어제. 그 다음에 tomorrow는 이렇게 앞으로 내보내고요. in the future는 머리에서 이렇게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in the near future는 옆으로 이렇게 살짝 보냅니다. 일단 앞으로 했다가 옆으로 보내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건 역시 future, 미래는 앞에 있고 과거는 뒤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은유입니다. 그러면 한국 수어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손가락 하나를 편 상태에서 이렇게 넘기면 어제가 되고요. 손가락 하나를 편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넘기면 내일이 됩니다. 두 개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제가 되고요. 두 개를 앞으로 내면 모레가 됩니다. 그런데 꼭 미래가 앞에 있고 과거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루브 카프롤 사인 랭귀지에서는요, 그리고 아다 사인 랭귀지에서는 미래가 뒤에 있고 과거가 앞에 있다고 생각한다네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사인 랭귀지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홍콩 사인 랭귀지하고 차이니즈 사인 랭귀지에서는 미래가 아래에 있고 과거는 위에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라고 말할 때는 아래로 내보내고요. 지난주라고 말하면 위로 올리는 동작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 수어에도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자, 이것은 무슨 수어일까요? 이것은 역사라는 말인데요. 역사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사람들의 이벤트를 말하죠. 그래서 과거 쭉 내려와서 현재까지 이걸 의미합니다. 자, 이 수어는 무엇일까요? 이 수어는 전통에 해당됩니다. 전통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말로도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해서 옛날을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를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서 흘러내려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이 여기에 있고 현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조상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조상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후손은요? 후손은 이렇게 내려가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 모양에서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나타나는데요. 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할 때 손을 펴줍니다. 자, 보시면 이런 모양에서요. 이렇게 하면 봄이 됩니다. 브리티시 사인 랭귀지에서. 그 말은 자, 새 생명이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prouting of a new life, 새 생명이 올라오는 것. 자, 이렇게 손을 펴므로써 어때요? 출현, 나타나다, 나오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손 모양으로 또 의미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렌치 사인 랭귀지에서는 reject를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가 버리다, 손을 펴물어서 버리는 의미도 되는 거죠. 또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에서는 이게 마인드고요. 이게 뚝 떨어지는 건데요. 마인드하고 드랍을 합해서 무슨 의미를 나타내냐면 기절하다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절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모두 생각을 버리고 생각이 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모두 다 생각은 물건이다 라는 그런 은유에 해당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미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폴리셈이 다이어였고요. 허머님이 동음이어, 하이퍼님이 상이어하고 하이어의 관계, 엔토님이 반이어, 시노님이 유이어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노니미가 완벽한 시노니미가 될 수가 없는 게 디노테이션, 겉으로 드러난 의미에서는 비슷한데요. 커노테이션, 안에 숨어있는 뜻이 약간씩 뉘앙스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완전한 시노니미는 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포에서요. 위로 올라가는 건 좋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건 나쁘다. Good is up, bad is down 이런 걸 배웠고요. 또 시간을 앞과 뒤, 위와 아래의 공간에다 놓는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과제는요. 공지사항에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